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독감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 겨울 독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무서울 거라고 하는데요. 독감 바이러스 중에 가장 독성이 좀 강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챙기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독감은 예방접종으로 여러분 건강 좀 챙기시고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또 예방해야 하는지 그런 백신 필요하시다면 2부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부동산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독감마저 재고로 이제 강력한 독감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네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경제 정세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좋은 뉴스 나오는 게 힘든가 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통화량을 많이 풀어놓은 만큼 이제 또 긴축을 확 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경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골이 있다면 반드시 단기간이나 뭐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높은 산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를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다. 다만 여기에서 관심이 멀어져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뭐 경제 관련 뉴스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 방송들 이런 방송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고민이 많고요. 하지만 옆에서 제가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여러분들을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민이 많더라도 누군가가 부담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덜어드린다거나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깔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네, 골이 깊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나만 밑에 있고 산 정상에 올라간 남을 보면서 좀 후회하게 되죠.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 샵 3989번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좀 해결하는 시간 이어갈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 30평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네, 그 노량진 구축 신동화나 우성 쪽으로 40평대 이사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네네, 혹시 어떤지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 30평형대 실거주하고 계시는데 우선 평수도 높이고 그리고 조금 더 노후도가 있는 구축 아파트 노량진의 우성이나 신동아 아파트를 말씀 주셨거든요. 네네, 투자 가치를 조금 더 보시는 걸까요? 실거주할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네. 동작구 쪽에서 이제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네, 우선 실거주의 목적도 갖추면서 동작구로 좀 이사를 가보는 게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서울대 입구역 이편한 세상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그리고 동작구로 이제 이동을 하고자 하시는데 신동아나 아니면 우성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어차피 시세는 다 알아보셨을 테고 네. 지금 그러면 뭐 투자금을 더 보유자금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일단 기존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거를 매매하고 하면은 40평대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네.
그러면 이 이사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데 네. 이사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지금 이제 관악구보다 조금 상급지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그 노량진이 이제 전체 재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좀 더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네. 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네.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뉴타운 사업과 동시에 옆에 있는 주변 환경이 다 좋아지겠죠. 네. 어차피 입주가 다 이제 곧 예정이고요. 다 관측은 하고 이제 입주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관악구보다는 어차피 동작구가 좀 더 상급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동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이사를 하시기 전에 지금 보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거의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비과세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고 투자 자금이 좀 더 들어가지는 않으세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신 거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40평대로 간다고 하셨어요. 네. 40평대. 이 40평대를 가고자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으세요? 딱히 뭐 큰 그건 없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아기가 나와가지고 좀 더 평수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30평은 좀 좁으세요? 조금 그런 감이 있죠. 그런 감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서울은 더 그렇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대가 30평대입니다. 그죠? 네. 예, 30평대가 그만큼 수요가 제일 많다는 거죠. 네네. 예, 수요가 많다는 거는 내가 팔기에도 좋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30평대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매도하고자 한다면 다른 평수대보다는 가장 잘 팔릴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30평대로 가급적이면 이동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겁니다. 이제 시청자님께서 뭐 어차피 40평대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주변 여건이 더 좋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옮기고자 하시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가요? 재건축 대상은 아니에요. 재건축 대상이 아니죠. 네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좀 고민인 겁니다. 분명히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 좋고 평수를 넓혀서 이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네. 좋은데 문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가 제가 이제 거주를 하는 아파트로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사를 해서 들어갔는데 많이 좀 올라줘야지 제가 옮겼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 동작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옮겼는데 많이 오르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서울에 지금 현재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면 신축된 아파트들이 별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던 것이고 또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대상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을 굉장히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도 완화시켜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봤을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장 큰 이슈가 돼가지고 가장 많이 오를 주택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그냥 오래됐더라도 이게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 가장 이슈가 될 건데 굳이 재건축의 이슈가 되지 않을 만한 아파트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는 거죠. 네네. 예.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어차피 지금 뭐 가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더라도 아파트로 가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대에서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하시는 뭐 직장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 관악구에서 가까운 곳인가요? 동작구나? 네, 그 동작구 쪽에서 가까워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파트를 선택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요,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인데 제가 그냥 딱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선생님이 들어갈 우성이나 아니면 신동아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저라면 여기 우리 동작구에 보라매 공원 있죠? 네네. 예, 보라매 공원 바로 옆에 보시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예,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아마 1988년식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30년이 지났죠. 네네. 예, 30년 초과를 했는 상태고 세대 수가 보면 한 1,300세대 정도 됩니다. 네네. 예, 1,300세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용적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대지 지분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대지 지분이 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평 정도 됩니다. 네. 18평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 아파트들이 이제 30평대가 있단 말입니다. 이 30평대 아파트들이 깔고 있는 대지 지분 있죠. 네. 예, 그 대지 지분이 평균적으로 12평에서 13평 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평수가 만약에 크다면 같은 아파트로 지었을 때 평수가 대지 지분이 작은 아파트로 많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플러스되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일반 분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 아파트를 우리가 어차피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비로 충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 사업성이 좋으면 당연히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뭐 잠실 주공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재건축했던 아파트들 보면 다 저층이었잖아요. 네네. 이 저층 아파트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용적률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같은 평수에 세대 수가 적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대지 네. 지분이 컸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뛰어났던 겁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만큼 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네.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안전진단은 신청은 쉽습니다. 조합원 수의 그 세대 수의 10분의 1이 동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아파트가 굉장히 구조가 튼튼해서 당장 안전진단이 뭐 2등급이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 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내가 그 아파트를 이사하지 않는다면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향후 5년이 지나더라도 재건축을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사업성까지 좋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아, 예, 신대방 그렇게 우성 예상이 1차.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선생님께서 뭐 보유자금이 별로 없으시거나 이사하더라도 뭐 똑같은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이 아파트를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네. 자금을 조금 더 보태시면 충분히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어차피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다가 위쪽에 바로 우리 신길 뉴타운 있죠. 네네. 신길 뉴타운 있고 또 아래쪽에 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일대가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신안산선이 통과를 하거든요. 네.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 바로 앞에 한 300m 근처에 역이 생겨요. 아. 예, 역이 생기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바로 여의도가 가깝고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에 생기는 신안산을 타고 신풍역에서 갈아타면 바로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바로 위쪽에 여의도가 있고 네. 바로 위쪽에 또 신길 뉴타운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대단지가 더 커지고 더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향후에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이 보셨는 아파트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예,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한 번 더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까지도 그 후보군에 넣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든지 아니면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네네.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려다가 여기가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동작구에서 이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아파트를 좀 소개해 드렸으니까 보셨던 아파트들과 더 비교해보고 또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조금 더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809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일가구 1주택 상황입니다. 성남시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분양권을 보유 중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얼마 후면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문자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1세대 1주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고 성남이죠. 금빛 그랑매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빛 그랑매종이 거의 뭐 5,000세대, 5,300세대 정도 되죠. 5,300세대 정도 되고 이 성남에서도 거의 뭐 좋은 입지에 가장 그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아마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향후 전망이나 보유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하신 거는 제가 딱 봐도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입주 물량,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 폭탄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뭐 수원이나 성남이나 다들 지금 입주 물량들 때문에 인천도 마찬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입주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가도 내려가게 되고 이 매매가도 이 전세가가 내려가는 것만큼 더 올라갈 수는 없겠죠. 없고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기조가 부동산 시장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뭐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1세대 1주택입니다. 지금 이거를 팔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야 된단 말이죠. 매수를 또 하셔야 될 겁니다. 매수를 하는데 과연 이 금빛 그랑매종보다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가 있을까? 같은 자금을 가지고. 물론 운이 좋아서 다른 아파트 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샀는데 금빛 그랑매종보다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또 많이 지나 보면 그 아파트가 더 오를지 아니면 금빛 그랑매종이 더 오를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차피 1세대 1주택이면 그냥 무조건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고민하실 게 아니고 2년 실거주를 채우고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2008년입니까? 이 잠실에 뭐 엘리트라 그러죠. 입주 때 굉장히 이 완전 물량 폭탄이었잖아요. 이때 한번 내려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수를 해보면 2018년 말이었죠. 2018년 말에 유명하죠. 헬리오시티 10,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입주를 하니까 그 지역에 전부 다 이제 폭탄이 되었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만 뭐 2018년에 이랬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가격이 어떻게 됐죠? 10억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이 때문에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내려갔던 가격을 정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성남은 계속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이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이루어지는 그 아파트가 완공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입주 물량들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남시라는 구도심이 새로운 신도시급의 아파트로 거듭난다고 하면 이 전체가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더 시간이 지나고 완공이 됐을 때는 아마 지금 가격은 절대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보유, 실거주까지 하시고요. 거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또 다른 해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입주를 하시라. 정 안 되면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세라도 주고 다음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매도를 고민할 타이밍이 아니다. 우선은 실거주 목적 채우자라는 실거주 기간을 채우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꼭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542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성수동 2가에 대우 1차 아파트 99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언제 팔아야 할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 시점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또 매도 시점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성수 2가면 이쪽인데요. 아파트가 대우 아파트,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이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한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 서울 내에 성수동이면 성동구죠. 성동구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상위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상위 입지입니다. 자, 입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아파트마다의 개별 상품성이 또 중요합니다. 이 상품성을 좀 봐야 됩니다. 상품성. 자,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베리굿이고요. 근데 상품성이 여기 보니까 바로 나홀로 아파트 같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이게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의 나홀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유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주택 가격이 내리면 내 아파트 가격만 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아파트들도 다 가격이 내린다. 또 오르면 내 아파트는 조금 늦게 오를지라도 다른 아파트들이 오르고 나면 또 같이 또 오른다. 그러면 올랐을 때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해도 걱정이 없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혹시 지금일까? 이런 생각일 겁니다. 물론 지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도를 고민을 하셔라.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전부 다 주춤주춤하고 가격이 좀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의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볼게요. 서울의 메인 입지의 핵심 아파트들은 미리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홀로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서울의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그 이후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했고 그만큼 이 갭이 그전에는 컸는데 지금은 갭이 그만큼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 줄어들었을 때가 갈아타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자를 주신 시청자님께서 조금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서울에서는 특히 서울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만 보셔라.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는 한 채를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만 이 지금 대우 아파트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재건축이 될 수 있을 만한 아파트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꼭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서울에 반경을 딱 그려놓고 서울 외곽은 보지도 마시고요. 서울 안에서 반경을 그려놓고 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 보였을 때 이 재건축 아파트에다가 한번 갈아타시기를 지금이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아파트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좋은 입지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시면 전화 주십시오. 손 이렇게 누르는 거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어차피 이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는데 오를 때 많이 올 때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하는 돈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전화를 누르는데 이거 얼마 듭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큰 부를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결정하는데 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 나홀로 아파트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 보시라.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꼭 한번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바로 더 투자 가치 높은 아파트로 갈아탈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이후의 투자 계획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전화 연결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보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서울에 거주 중인데 현금 1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걸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네. 주택을 추천받을 만한 데가 있나? 지금은 그럼 무주택 상황이세요? 아니요. 지금 집이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여유자금 10억으로 그러면 이제 서울 일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서울이 지역이 좀 넓은데 어떻게 특별히 보신 지역이 있을까요? 서울역 근처면은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역 근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가까이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바로 소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목소리에 좀 힘이 없으신데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 아니요. 아니죠? 예, 근데 네네, 전화 아니에요. 감이 좀 되게 멀어요. 수화기를 네? 좀 가까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네네. 예,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전세로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강남 쪽에 있거든요. 예, 어디예요? 네. 강남이요, 강남. 성남? 지금 강남 그 도곡동에 살고 있는데, 도곡동에요? 네네. 예, 예. 제가 그 이번에 부동산을 처음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워낙 그쪽 일단은 저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 있잖아요. 지금 10억 들고 계신다 그랬죠? 네네. 10억을 들고 계신데 그 10억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겠다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장기간 투자를 생각 중이기도 하고 예. 뭐 서울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어디 다른 분들하고도 통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네, 아니요. 전혀 없고요. 네네. 보셨는 아파트나 뭐 아니면 다른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그쪽에는 발이 없어가지고 예. 아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시청자님, 전화번호를. 그 있잖아요. 네네. 10억 가지고 사기라든지 뒤통수라든지 이런 거 맞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시청자님은 뭐든지 투자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예, 본인이 많이 알아보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 아파트가 지금 있다면 대충 찾아는 보고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어딘지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 직접 가서 보고 한 몇 군데라도 보고 그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돈을 10억이나 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거기 가보겠다. 그럼 제가 만약에 어디 아파트 무조건 사세요. 그럼 사실 거예요? 네, 다시 한 번만 좀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계신데 네네. 제가 이 아파트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여기 가서 사세요 하면 사실 거예요? 아니요. 좀 더 몇 군데 더 알아보겠죠. 몇 군데 더 알아보셔야 되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있어요.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보지 않고 직접 공부를 해보지 않고는요. 네네. 절대 선택을 못 해요. 제가 오늘 한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두 군데 알아보고 직접 가셔가지고 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시청자님도 비슷한 아파트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에 10억 들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아직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 사야 될 때가 맞습니다. 특히나 무주택이시라 그러면. 그러니까 찾아보고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받기를 바랄게요. 네. 예, 지금 일단 시청자님이 어디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뭐 거주도 지금 현재 전세를 하고 계시니까 직접 실거주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네. 그렇죠. 자, 그렇게 말씀 이제 얘기가 되면 저라면요. 여기 서울의 동작구에 노량진 있죠. 노량진. 네네. 노량진. 제가 두 개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딱 한 가지만 하고 말게요. 네. 이 노량진에 가셔가지고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뉴타운. 이 노량진 뉴타운에 가면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냥 빌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이 뉴타운에 있는 이 빌라들 있죠. 네. 이 빌라가 그냥 빌라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미 구역이 지정되고 뭐 관처도 나고 이러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되는 곳입니다. 네네.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를 하나를 보시고 여기가 이런 빌라들밖에 없구나. 근데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가서 가지고 보시고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노량진이 굉장히
뉴타운은 재개발 구역 하나를 가지고 뭐 뉴타운이라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구역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형성시키는 걸 뉴타운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예,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타운에 한번 가셔가지고 꼭 임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왜냐하면 네네. 나중에 이제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우리 요즘에 부동산 보면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어플들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뭐 10억을 투자할 수 있으면 10억라고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서울시에 몇 군데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떠요. 네네. 예, 그런 아파트를 알아보시고 좀 연식이 오래됐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재건축이 될 수 있을 만하겠다 싶은 아파트들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시청자님이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일러드렸으니까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또 얼마만큼 발품을 팔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먼저 좀 발품 팔아보시고 그 다음에 검증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노량진 지역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빠르게 그 지역으로 좀 발품 팔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 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샵 3989번 100원의 문자로도 여러분 고민 내용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541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증여 및 여유자금을 좀 활용하면 총 4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유망 지역이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지역이 어디인지 빠져 있긴 해요. 아마 서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유자금 4억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질문이 다 큼직큼직하네요. 수장님 도움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증여받고 뭐 가지고 계신 보유자금에서 4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실거주 겸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실거주도 하셔야 되고 플러스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가 어딘지 아니면 직장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거주금 투자라고 말씀하시고 4억으로 이제 한다고 하시면 아마 서울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뭐 어디에 산다 하시더라도 1시간 내로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4억으로 내가 실거주하고 투자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투자로만 해서 내가 4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찍어줄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거주까지 해서 4억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좀 이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딱 언뜻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확대가 돼 버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 서대문구 있죠. 서대문구 여기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이화여대가 있고요. 바로 아래 신촌역이 있죠. 신촌역이 있고 여기 연희대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 쪽에 여기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 예정이에요. 가로주택으로. 이 가로주택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연번 동의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인 동의서라고 해서 이제 이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이 검인 동의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날로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만 되면 그냥 바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자, 제가 꼭 굳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딱 4억으로 실거주하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보시면 제가 웬 연희동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홍대 상권 있죠. 홍대 상권, 신촌 상권이 있습니다. 신촌 상권이 있고 아래쪽에 뭐 공덕이나 아니면 신수동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아파트 가격들이 뭐 17억, 18억, 20억 뭐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가지열 뉴타운이 있고 여기 DMC가 있고요. DMC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종로로 들어가게 되죠. 종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직장의 위치도 가깝고요. 주요 이제 업무지구가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니시는 직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종로나 DMC라 그러면 반드시 또 여기 들어와야 한다. 그런 이유가 더 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밑에 서부선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서부선이 올라가는데 바로 앞에 또 지하철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의 개발 호재를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의 직장인들이 업무지구가 가까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상권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비싼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로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가로주택은 좀 약간 경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주택은 지어도 나홀로 아파트밖에 못 짓는다 이런 생각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은 굉장히 큰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뭐 몇천 세대 이렇게 세대수가 나오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은 뭐 많으면 한 250세대, 뭐 200세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한 구역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구역이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200세대씩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250세대씩 들어온다 그러면 약 1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개발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렵고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아파트 준공 내는 데까지 시간이 약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한 3년에서 4년이면 아파트 완공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거주를 하시는데 조합 동의서를 제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4년 뒤면 신축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남들 재개발하면서 10년 걸릴 거 4년 만에 한번 벌고 그리고 또 다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곳으로 또 뭐 실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신다든지 해서 또 한 번 벌고 해서 두 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한번 꼭 찾아가 보시고 연희동 일대에 찾아가 보시고 정녕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억으로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한번 연희동 쪽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꼭 할만하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신 여유자금에 맞춰서 서대문구의 연희동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역시 꼭 발품 팔아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201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1가구 1주택 상황인데 여유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투자만 1억 5천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느 지역 좀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용감해서 진짜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면 분명히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좀 연세가 지긋하셔가지고 이제껏 쭉 겪어보니까 이런 상황은 금방 단기간에 끝나고 다시 또 한 차례 시간이 지나니까 오르더라. 이 경험으로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경험을 많이 했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주택은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주택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5억으로 1억 5천으로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지금 봤을 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곳이 어느 곳인가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천인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만입니다. 투자만의 목적인데 할 수 있는 곳, 아파트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권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다세대. 우리 다세대라고 하면 빌라죠. 빌라. 이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빌라 투자밖에 솔직히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이제 연락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으로 다세대 빌라를 투자하는데 오를 수 있는 곳. 그냥 놔둬도 시간 지나면 다 오릅니다. 오르기는. 무조건 올라요. 왜냐하면 임대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매매가는 그 밑으로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특수한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같이 오른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많이 오를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재개발. 지금 재개발 진행하는 곳들은 안 되죠. 뭐 한 5억 이상씩 들고 가야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예정지.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1억 5천으로 가장 투자하기에 적합한 지역.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연코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디냐? 우리 지금 상도 14구역이라고 재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공모를 했을 때 1차에서 선정이 됐던 곳입니다. 여기가 상도 1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14구역. 그리고 이 바로 뒤쪽에 보면 상도 14구역 아래쪽에 지금 현재 이제 2차 공모를 하고 있죠. 여기 상도 15구역이라고 있습니다. 15구역이 또 지금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이 장승배기 역 쪽에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주택인데 현재 가보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 상도 자이 스타리움이라고 해요. 스타리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기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인데 상도초등학교 아래쪽에 푸르지오가 있어요. 상도 푸르지오. 뭐 이름은 되게 복잡한데요. 저는 그냥 상도 푸르지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또 서울의 모아타운 지금 공모 중이죠. 모아타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주거벨트로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향후에. 근데 여기 보면 이 앞쪽에 여기가 다 어떻게 보면 좀 노후된 주택으로 저층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 바로 앞쪽에 여기는 이제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여기도 분명히 움직인다. 근데 특히나 여기는 딱 보면 특이하게도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반경을 그어보면 500m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500m. 제가 이 굳이 500m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이 500m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역세권 재개발. 이 역세권 재개발은 재개발 중에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왜냐? 바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재개발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맥스 용적률이 25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한 2.5배가 되죠. 두 배 넘게 용적률을 준다. 그러면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 정도는 공공임대로 가져갑니다. 이건 원가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또 반 정도의 용적률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들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좋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노후분양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로 진행을 해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나와서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할 것 같다. 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로 진행할 일절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위쪽에 노량진 있죠. 노량진 있고 오른쪽에 또 흑석 있죠. 흑석, 노량진 이렇게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 지역이 더 살기 좋은 아주 가치가 높은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1.5억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할 곳이 여기 상도동 일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대방 삼거리역이나 장승배기 역 쪽에 가셔가지고 앞쪽으로 가보시면 될 겁니다. 가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다시 더 궁금하다 싶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투자 금액에 맞춰서 투자해 볼 수 있는 서울의 지역 한 군데 일러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먼저 임장 활동을 해보는 거겠죠. 꼭 다녀오신 후에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2부 남은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많이 침체되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대부분의 규제들이 좀 해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이 인천과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고 약간의 조정만 받는 지역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다 보면 그동안 받았던 이 규제 상황들은 어떻게 좀 변동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5년 재당첨 제한과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바로 좀 전해주실까요? 네,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이게 매번 들어도 매번 헷갈리고 블로그를 찾아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 없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뭐 어쨌든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5년 재당첨 제한에서 풀렸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천의 세개 구조 서구, 남동구, 연수구가 해제가 됐고요. 세종에 물론 뭐 재개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종도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봤던 게 저도 뭐냐면 이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돼 버리면 가장 골치 아팠던 거 이 5년 재당첨 제한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어쨌든 5년 재당첨 제한이 거기에 이제 물건을 이제 뭐 한 두 군데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셨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뭐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뭐 어차피 제일 오르는 지역이고 제일 뭐 또 규제가 풀린다든지 뭐 하면 제일 많이 오를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아니겠습니까? 이 투기과열지구에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아니면 하나를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5년 재당첨 제한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이것 때문에 와, 내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니야?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왠 줄 압니까? 그게 이 법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굉장히 좀 애매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이 5년 재당첨 제한은요, 도정법에 72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6항에 나와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 대상자 있죠. 내가 이제 조합원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분양 대상자나 아니면 그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 우리 아들, 딸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분양 신청을 했어요. 분양 신청하고 나서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이 딱 돼버리면, 관리 처분 인가가 딱 나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려가지고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 사업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 남아있는 이 시간 가지고 설명을 다 못 드려요. 그래서 그냥 제일 궁금한 부분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다 필요 없고 이 부분만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안이 2017년 10월 24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파리 대책 때문에 2017년 10월 24일 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시행일 이전에 만약에 한 50채를 갖고 있다, 다 재당첨 제한 안 걸립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지나고 나서 내가 한 채라도 더 샀는데 그게 덜컥 투기과열지구가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돼버렸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났다 그러면 이게 5년 재당첨 제한 때문에 그 앞에 갖고 있던 것들까지 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요지는 그였습니다. 이 10월 24일 이후부터 이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지 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었는 건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억하셔야 될 거, 투기과열지구 내여야 된다. 그리고 도정법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만 해당이 된다. 다른 뭐 공공복합이나 이런 거 가로주택 정비나 다 다른 법입니다. 그런 걸로 진행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또 정비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 일반 분양 물량들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립니다. 그거는 도정법 5년 재당첨 제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재당첨 제한하고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세대원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재개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또 분양 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되게 좀 설명이 다음에 제가 정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이 A예요. A가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죠.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인가가 나는데 요 중간에 내가 B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B한테 팔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 그러면 과연 A가 재당첨 제한에 걸릴까? B가 재당첨 제한에 걸릴까? 요거 제일 헷갈리고 알쏭달쏭한 겁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A가 걸리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에 또 꼭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정답은 일러드렸는데요. 5년 재당첨 제한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